서울 서북권과 서남권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이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말 개통될 전망입니다. 은평에는 6호선이 다니는 세전역과 충암고 부근 등 두 곳에 정차합니다. 은평구의 행정복지위원회 감사 담당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은평구가 출자기관인 문화재단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위법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에 사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청년에게 먹는 치료제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9년 말 개통될 전망입니다. 은평에는 세전역과 충암고 부근에 두 개의 역이 생기는데요. 서부선 경전철 사업 진행 상황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평구 불광천 주변 증산동과 신사동, 응암동을 통과하는 지하철은 6호선이 유일합니다. 서부권이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계획된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사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1년 민간 사업자가 지정되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은 서부선이 생기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생기면 지역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도 있고 모든 집값도 올라갈 수 있고 모든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서부선은 서울 서부권과 서남권을 가로지르는 경전철입니다. 은평 세전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까지 갑니다. 노선 길이는 16.2km, 정거장은 16곳입니다. 이 중 두 곳이 은평에 생깁니다. 처음에는 세전역 한 곳이었는데 충암고 삼거리 부근이 추가됐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은평에서 신촌, 여의도를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40분 가까이 걸리던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20분대로 줄어들고 6호선 등 지하철 5개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자와 오는 6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협상 대상자랑 협약 체결을 위해서 행정 절차 진행 중이고요. 이제 당초 계획대로 하라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에 서부선 등 경전철 사업에 1,7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6년 뒤인 2029년 말 개통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출자 출연기관인 은평문화재단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위법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구청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은평문화재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의원들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을 묻고 감사 결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감사 청렴 담당관은 문화재단 채용비리 의혹 건은 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추후 수사 결과가 나오고 감사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했으며 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30년이 넘은 낡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1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SH공사는 30년 이상 된 마포구와 노원구 등 34개 단지 4만 가구를 재정비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6만 가구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년 이상이 돼도 문제없는 아파트를 짓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층고를 높여 서울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더불어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확보된 토지의 자산 가치가 충분히 형성돼 있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를 겪어온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래 관광객은 244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390만 명에 비해 18%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관광 조기 정상화를 위해 4월까지 관광업계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타깃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에는 대규모 관광 행사인 서울 페스타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서울 관광 산업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양천구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기간을 일주일 연장합니다. 당초 양천구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17일까지 안건 처리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가 길어지면서 임시회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지난해 미상정했던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함께 검토 중입니다. 현재 양천구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은 해병 전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속 경기인 솥싸움 대회는 경상북도 청도와 전라북도 정읍시 등 전국의 11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솥싸움 대회 개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전통 문화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물 보호를 위해 법을 바꾸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은 지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싸움소들이 서로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룹니다. 뿔과 소 머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솥싸움을 보러 온 사람들은 관중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부 시민은 솥싸움 대회를 민족 고유 경기로 보고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통으로 전통 그 솥싸움이라고 다 보던 건데 하던 건데 한번 봤으면 싶은 그런 심중인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텔레비에 봐도 보면 신기하거든. 우리 뭐 한국 전통 문화 거석이니까 난 좋겠습니까? 그 지키니까. 이 동물 학대라고 할 수 있는가? 안 되지. 솥싸움을 전통으로 보고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정도고 뭐 가서도 봤고 자주 봤는데 그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한대요. 그게 뭐 싸우다가 피도 흘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가족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저는 좋아 안 하는데. 사람도 뭐 사람끼리 싸움 붙이면 다치는데 동물이라고 다를까 싶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솥싸움 대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제적 효과를 놓고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는 솥싸움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통 민속 축제를 통해서 도시민을 농촌으로 관광 오게 할 수 있는 정주의 인구를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면 경제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정읍에서 솥싸움 대회가 치러졌지만 그것이 정읍 경제에 순기능을 했다라는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솥싸움 대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암암리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도박을 통해서 지역사회 경제를 윤택하게 한다?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솥싸움 대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녹색당과 시민단체는 동물보호법의 솥싸움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솥싸움 대회는 올해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솥싸움 대회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신월 4동 당곡 어린이공원과 신월 7동 아동 어린이공원이 무장애 놀이터로 새 단장했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두 공원은 시설 노후와 정돈되지 않은 녹지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불장난 등 우범화 우려가 나오던 곳인데요.
양천구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든 구민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원을 재정비했습니다. 구는 당곡 어린이공원에 비와 햇빛을 가리는 파고라를 설치하고 나무 수국과 라임라이트 등 식물 1,100그루를 심어 녹지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또 아동 어린이공원에는 모래놀이터와 트램펄린 등을 설치하고 등받이 벤치의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 탈모인들은 앞으로 치료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청년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 부담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거친 조례안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 후 제정됩니다. 서울시가 낡은 건물의 난방비 절약을 위한 단열재 시공을 지원합니다. 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열 덧유리와 기밀 방풍제, 방막형 진공 단열재를 무료로 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시공 대상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며 오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차례대로 설치됩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취약계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새학기를 맞아 룸카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당초 지난 13일까지였던 룸카페 단속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룸카페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 침대와 욕실 등을 갖추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치구와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주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암행 순찰차 5대를 증차합니다. 추가로 투입된 암행 순찰차 넉 대는 교통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순환 배치되고 나머지 한 대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에 고정 배치됩니다. 도시고속순찰대에 배치된 암행 순찰차는 남부순환로와 강변북로 등 12개 전용 도로에서 단속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자와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을 맞아 서울시설공단이 화장시설을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시설공단은 다음 달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시립승하원과 서울추모공원의 개장 유골 화장을 2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장로 운영 시간도 오후 6시 반까지 1시간 연장하고 사전 예약도 현재 15일 전에서 30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인 신기전등 조선시대 무기류가 디지털로 복원됐습니다. 서울시는 조선시대 군수물자 제조를 담당한 중앙관청인 군기시를 디지털로 복원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앱을 통해 증강 가상현실로 복원된 군기시 디지털 콘텐츠에선 신기전을 제조하는 장면과 전통무기인 화포와 총통 등의 발사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경복궁에서 열렸던 다양한 궁중 의례를 메타버스로 재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논란이 되어왔던 여성 우선 주차장을 없애기로 하고 관련 조례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표기된 여성 우선 주차장 문구를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용 대상도 임신부와 영유아 고령자 등을 동반한 운전자면 누구나 주차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 공영주차장과 산하기관 주차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여성 우선 주차장 표시를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